안녕하세요. 레빗 MEP 컨텐츠 크리에이터 SCK 하늘세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빔과 레빗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빔은 과연 무엇인지, 그렇다면 빔과 레빗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레빗 MEP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MEP 왕초보 탈출 작전 시작합니다. 저희 컨텐츠는 3번의 탈출 작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인 MEP 기초 탈출 작전은 빔과 레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레빗의 기본 개념,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흔히들 말하는 빔은 정확하게 뭘까요? 그렇다면 레빗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빔과 레빗 이 둘 중에 빔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빔이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인데요. 3차원 모델링 안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덕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덕트의 사이즈가 필요하실 거고 덕트의 길이라든지 설치될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이러한 설계 정보들이 3D 모델링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빔입니다. 그렇다면 레빗은 뭘까요? 레빗은 방금 말씀드렸던 빔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레빗에서 동일하게 설계한 덕트를 구현했을 때 덕트를 선택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덕트의 사이즈, 설치될 레벨, 길이 등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레빗은 빔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빗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레빗에서는 건축, MEP, 구조, 3가지 분야에 대한 빔 설계가 가능한데요. 저희 컨텐츠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MEP 분야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빗에서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프로젝트는 레빗에서 설계하는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는 통합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2D 도면은 물론이고 3D 모델링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링 안에 들어가는 정보 또한 모두 프로젝트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은 확장자가 RVT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요. 타 업체 또는 내부에서 RVT 파일을 받으셨다면 레빗에서 설계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패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패밀리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소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특성 창의 정보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밀리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템플릿 파일인데요. 여러분들 CAD를 사용하실 때도 템플릿 사용하실 텐데 레빗도 비슷합니다. 템플릿 안에 내가 설계하기 편한 스타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레빗에서 템플릿을 사용하실 때는 설계 분야에 맞는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새로운 레빗 프로젝트를 활성화한 화면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 먼저 오른쪽 프로젝트 탐색기 부분을 보면 설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나요? 전기 분야의 경우에는 전기 설계에 맞게끔 프로젝트 탐색기의 하이어라키가 구성되어 있고 메카니컬이나 플럼빙 분야도 해당 설계에 맞게끔 하이어라키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모델링을 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시스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템플릿에서는 모든 분야에 대한 하이어라키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레빗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새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모델링을 하는 도면 영역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 상단에는 신속 접근 막대가 있습니다. 이 신속 접근 막대는 모든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건데 자주 쓰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모델링 하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리본 메뉴가 있고요. 오픈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탭, 프로젝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성 창, 레빗 프로젝트의 모든 뷰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탐색기, 화면에 표시되는 뷰를 조절하는 뷰 조절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EP 프로젝트의 경우 리본 메뉴에서 시스템 탭을 보시면 각 분야에 대한 설계 섹션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직접 레빗 프로그램을 켜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레빗 프로그램을 처음 키시면 화면과 같은 인터페이스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 상단에는 저장된 파일을 열거나 새로 만드는 아이콘이 있고요. 바로 밑에는 패밀리 파일을 열거나 새로 만드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프로젝트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에는 최근에 사용한 패밀리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시면 최근 파일이라고 해서 빔 360에 저장된 파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빔 360이 뭔지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빔 360 웨비나를 검색하셔서 저희 빔 360 웨비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샘플 파일 하나를 열어볼 건데요. 왼쪽 상단에 화살표 클릭해 주셔서 뒤로 가면 파일 탭을 여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열기 클릭해 주시고 가장 하단에 샘플 파일 열어주시면 여러 가지 샘플 파일들이 나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RME 어드밴스드 샘플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열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레빗에서 제공하는 샘플 파일에 대한 경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열면 화면처럼 모델링 데이터가 표시가 될 텐데요. 먼저 마우스 조작법을 설명을 드리면 CAD와 동일하게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아래로 굴리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화면을 옮기실 때는 마우스 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시고 상하로 움직이시면 모델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Shift 키랑 마우스 휠을 함께 누르신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3D 모델을 자유자재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상단을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MEP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탭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스템 탭 리본 메뉴를 확인해 보니 HVAC, 위생기구 및 배관, 전기 이렇게 각 패널로 나뉘어져서 각 분야에 대한 아이콘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을 조금 늘려볼게요.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각 하이어라키도 좀 풀어볼게요. 평면도도 켜보고요. 다른 분야도 한번 쭉 켜볼게요. 이 하이어라키들은 레빗에 대한 전체 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평면도에서 1층 플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1층 플랜 뷰가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됐죠.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객체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특성 창에 제가 클릭한 객체에 포함된 정보들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객체도 클릭하지 않으시려면 ESC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ESC 버튼 클릭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니까 해당 뷰에 대한 특성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D 모델링 화면으로 돌아와서 3D 모델링 화면에서도 객체 하나를 클릭해보면 똑같이 특성 창에 제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느 뷰에서 객체를 선택하신다 하시더라도 특성 창에서 해당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뷰 조절 막대를 통해서 어떻게 편하게 화면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2D 뷰로 돌아와서 하단에 체스판처럼 생긴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보면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해놓으시면 정말 최소한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모든 라인들이 단선으로 표시가 되죠. 굉장히 미니멀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간으로 표시를 해놓게 되면 처음에 보셨던 화면과 똑같은 화면인데요. 아직도 단선으로 표시되는 라인들이 있어요. 다시 높음으로 바꿔볼게요. 높음으로 표시를 하면 단선으로 표기되는 라인들은 없어지고 가장 최대한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상세 설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세하게 표시가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있는 육면체 아이콘인 비주얼 스타일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음영 처리로 한번 바꿔보면 모델링에 색상이 입혀지는 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렇게 모델링에 대한 가시성을 저희가 뷰 조절 마크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 플랜도 한번 켜볼까요? 2층 플랜에서는 제가 방금 설정했던 뷰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뷰 스타일은 뷰마다 각각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불편하시다면 뷰 템플릿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뷰 템플릿은 저희가 중급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다시 3D 뷰로 돌아가 볼게요. 이 3D 뷰는 사실 전체 모델링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샘플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만 보여지게끔 설정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전체 모델에 대한 3D 뷰를 확인하시려면 특성 창에서 범위 부분에 있는 뷰 자르기와 단면 상자에 대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화면과 같이 전체 3D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설계하면서 2D와 3D 뷰를 함께 보면서 설계하는 방식을 선호를 해요. 레빗에서도 화면을 분할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저희 리본 메뉴에서 뷰 탭 보시면 타일 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의 단축키는 WT인데요. 타일 뷰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보고 있던 탭들이 전부 다 쪼개져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X표 눌러서 끄시면 되시고요. 제가 2D 뷰를 왼쪽에 놓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2D 뷰 클릭하고 단축키 WT 눌러주시면 반대로도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2D 뷰에서 객체 하나를 좀 선택을 해 볼게요. 객체 하나를 선택하면 제가 선택한 객체가 3D 뷰에서도 선택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반대로 3D 뷰에서 객체를 선택해도 2D 뷰에서도 선택이 되어 있죠. 이처럼 2D 뷰와 3D 뷰는 양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놓고 설계하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또 이제 하나의 뷰만 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다시 뷰 탭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타일 뷰가 아닌 탭 뷰를 클릭해 주시면 화면 하나만 보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반대로 WT가 아니라 TW입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가시성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시성 조절을 위해서는 뷰 특성 창에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 편집을 클릭을 하시거나 뷰 탭에 가시면 가시성 그래픽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가시성 조절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됩니다. 이 가시성 조절 대화 상자에서 카테고리별로 가시성 조절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카테고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라는 거는 제가 객체 하나를 클릭했을 때 특성 창을 보시면 위생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시스템 탭에 가셔서 보시면 시스템 탭에서도 위생기구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도 있어요. 사실 이 아이콘이 다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는 저희가 모델링하는 요소의 그룹을 의미를 하는데요. 위생기구 카테고리에는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욕조도 있어요. 그래서 각 아이콘이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카테고리에는 카테고리에 맞는 요소들이 집합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시성 그래픽 편집창은 이 카테고리별로 가시성을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축키 VV를 누르시면은 가시성 그래픽 창이 팝업이 돼요. 카테고리별로 보시다가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생기구는 지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체크 해제하시고 적용 확인 누르면 없어졌죠? 다시 VV로 들어가서 위생기구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보이게끔 되죠. 체크를 해제한다고 해서 객체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뷰에서만 보이지 않도록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보이고 안 보이고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객체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위생기구의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VV로 들어가서 다시 위생기구 찾아서 클릭해 보시면 저희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선도 있고 뭐 투명도도 있는데 일단 패턴 재지정으로 들어가셔서 패턴 모양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솔리드 채우기로 하고요. 색상은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확인, 적용, 그리고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 객체의 색깔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시나요? 이처럼 저희가 객체의 색깔을 줄 때도 이 VV 창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 1화는 지금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레빗 MEP 컨텐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